한 기업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때로 시장의 논리를 넘어선 공포로 다가옵니다. 대만의 TSMC,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 앞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겨우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누군가는 이 승부가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파운드리, 즉 설계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이 잔혹한 전쟁터에서 TSMC는 오랫동안 왕좌를 지켜왔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줄을 서서 그들의 공정 할당을 기다립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도입하며 반격을 시도했을 때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수율이라는 신뢰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산한 제품 중 정상 품목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도 수익성이라는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견고한 독점 체제의 밑바닥에서 기묘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같은 핵심 고객사들이 TSMC의 눈을 피해 조용히 다른 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더 정밀한 나노 공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반도체 칩을 받쳐주는 바닥, 즉 기판이라는 의외의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오랫동안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졌던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물리적 한계라는 차가운 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회로의 선폭을 10억 분의 1미터 단위로 줄여나가는 경쟁은 이제 원자의 크기와 싸우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작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업계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칩 대신 특화된 기능을 가진 작은 칩들을 정교하게 연결하는 시대, 바로 칩레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효율적인 연합군 앞에는 열이라는 잔인하고 보이지 않는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I 연산이 정교해질수록 칩의 온도는 상시 100도에 육박합니다. 엔비디아가 예고한 차세대 AI 칩폰 루빈 울트라가 장착될 서버렉 하나의 전력 소모량은 무려 600kW입니다. 이는 평범한 중소형 아파트 200가구가 한 달 내내 사용하는 전력이 단 하나의 서버 장치에서 순식간에 증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는 고스란히 파괴적인 열로 변해 반도체 시스템 전체를 위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반도체의 바닥재, 즉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든 유기기판이 이 지옥 같은 열기를 버텨내야만 하는 운명에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믿어왔던 시스템의 근간은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플라스틱은 열을 받으면 팽창합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물리적 본능입니다. 문제는 반도체 칩의 주성분인 실리콘과 그 바닥인 플라스틱 기판의 팽창률이 서로 전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리콘 칩은 열을 받아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기판은 뜨거워질수록 속절없이 늘어납니다. 이 미세한 팽창의 불균형은 결국 기판을 오징어처럼 휘게 만듭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워피지, 즉 휘어짐 현상이라 부릅니다. 기판이 휘는 순간 그 위에 촘촘하게 박혀있던 수천억 개의 미세한 연결선들은 끊어지거나 접촉 불량을 일으킵니다. 수천억 원의 자본과 최첨단 공학이 집약된 AI 칩이 단지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바닥재 하나 때문에 고철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페라리의 고성능 엔진을 얹어두고 바퀴는 나무로 만든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폭발적인 출력을 내뿜어도 나무 바퀴는 그 힘을 견디지 못합니다. 더 치명적인 사실은 AI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칩의 덩치를 키울수록 기판 역시 비례해 커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판이 커질수록 휘어짐은 심해지고 오류의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기술의 진보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잔혹한 악순환입니다. TSMC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판을 더 두껍게 만들고 특수 소재를 섞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냉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잠시 늦추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소재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한, 그들이 쌓아 올린 반도체 제국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계점에 도달한 반도체 산업을 구원할 제3의 물질은 과연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플라스틱의 한계가 명확해진 그 임계점에서 업계의 시선은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낯선 소재로 향합니다. 바로 유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창문 유리가 아닙니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반도체 칩을 지탱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이른바 초정밀 유리입니다. 첫째, 유리는 열 앞에서 지독하리만큼 냉정합니다. 유리의 열 팽창 계수는 플라스틱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유리의 팽창률이 반도체 칩의 재료인 실리콘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칩이 뜨거워져도 기판이 함께 호흡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기판에서 발생하던 그 치명적인 휘어짐은 사라집니다. 둘째, 유리는 완벽에 가까운 평면을 제공합니다. 현미경으로 본 플라스틱의 표면이 험준한 산맥이라면 유리는 고요한 수면과 같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그 위에는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고, 이는 곧 더 많은 칩을 더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공학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인텔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리 기판을 도입할 경우 신호 전달 속도는 40% 향상되고 전력 소모는 30%나 줄어듭니다. 같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차세대 AI의 심장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소재를 왜 지금까지는 쓰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답은 유리가 가진 가장 치명적이고도 원초적인 결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소재가 지금까지 외면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 유리가 가진 태생적인 연약함 때문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은 극한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가혹한 공정입니다. 기판에는 칩들 사이의 소통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레이저의 열기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구멍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유리는 다릅니다. 레이저가 닿는 순간 유리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구멍을 뚫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이 예민한 소재를 다루는 일은 반도체 공학을 넘어선 재료역학적 사투에 가깝습니다. 표면에 금속 배선을 입히는 것, 얇게 깎아내는 것, 거대한 양산 라인의 압력을 견디게 만드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기존의 반도체 문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었습니다. 인텔이 10년이라는 세월과 1조 원에 가까운 자본을 쏟아붓고도 결국 자체 개발의 깃발을 내린 이유 역시 이 투명하고 날카로운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한계가 곧 산업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가능해 보이던 유리의 특성이 누군가에게는 TSMC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투석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노공정이라는 미세화의 전쟁터에서 단 한 번도 TSMC를 앞서지 못했던 삼성이 왜 이 깨지기 쉬운 유리 앞에서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두 회사가 태어난 배경, 즉 그들의 피 속에 흐르는 원천 기술의 차이에 있습니다. TSMC는 오직 반도체라는 단일한 길만을 걸어온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실리콘 위에서 원자 단위의 설계를 현실로 구현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장인입니다. 하지만 유리라는 소재 앞에서 그들은 낯선 언어를 마주한 이방인이 됩니다. 유리는 반도체 공정과 전혀 다른 물리적, 화학적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TSMC가 유리 기판을 위해 밑바닥부터 기술을 쌓거나 외부 업체에 운명을 맡겨야 할 때 삼성은 이미 성벽 안에 거대한 무기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그들은 세계 OLED 시장을 지배하며 지난 30년 동안 유리를 지배해온 집단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스마트폰과 TV의 화려한 화면 뒤에는 유리 기판 위에 수백만 개의 미세 구조물을 새기고 구멍을 뚫고 금속을 입혀온 축적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폴더블 폰의 유리를 종기처럼 접히게 만드는 초방막 유리 가공 기술은 단순히 디스플레이를 위한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다가올 반도체 패권 전쟁을 위해 준비된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삼성의 우위를 점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가 칩을 설계하고 삼성전기가 기판을 만들며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근간이 되는 유리를 가공합니다. 이 모든 공정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곳은 지구상의 삼성그룹이 유일합니다. TSMC가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셰프라면 삼성은 요리 실력은 물론 그 요리에 필요한 가장 날카로운 칼까지 직접 벼려내는 대장장이 가문입니다. 오랫동안 디스플레이의 영역에 머물렀던 유리의 마법이 반도체의 심장부로 옮겨붙기 시작한 지금 TSMC가 뒤늦게 유리의 언어를 배우는 동안
삼성은 이미 완성된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수직 계열화의 시너지가 과연 시장의 냉혹한 불확실성까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전쟁의 서막이 오르면 누군가는 진격하고 누군가는 뒷걸음질 칩니다. 이 투명한 전장에서 가장 먼저 깃발을 올렸던 거인 인텔의 행보는 2026년 현재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과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유리 기판의 선구자를 자처했던 그들이었지만 최근 경영난의 파고 속에서 핵심 개발 인력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선구자의 그 열정은 자본의 냉혹한 효율성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일까요? 인텔은 여전히 2030년 상용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들의 주춤거림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것은 한국의 또 다른 도전자들입니다.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는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의 유리 기판 양산 공장을 세우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2,400억 원의 보조금을 끌어냈고 AMD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더 이상 유리가 실험실의 전유물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여기에 LG노텍까지 구미 공장의 라인을 가동하며 2027년이라는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좌를 위협받는 TSMC 역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2024년 대만의 디스플레이 업체 이노룩스의 공장을 인수하며 유리 패널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TSMC의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합니다. 유리라는 소재는 가공만큼이나 수급과 운송이 중요합니다. 깨지기 쉽고 예민한 이 소재의 특성상 생산 기지와 가공 시설의 거리는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세계 4대 특수 유리 제조사인 미국 코닝의 핵심 생산 거점은 한국의 천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급망의 뿌리부터 가공, 그리고 최종 패키징까지 이어지는 이 완벽한 유리 생태계가 한국 땅에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TSMC에게 거대한 지정학적 장벽이 될 것입니다. 이제 승부는 누가 먼저 이 예민한 소재를 길들여 빅테크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느냐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적 우위가 곧바로 시장의 지배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본의 세계에는 기술보다 더 무서운 논리가 존재합니다. 태온키, 열쇠만 돌리면 모든 것이 가동된다는 이 매혹적인 약속은 속도가 곧 생존인 거대 빅테크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동시에 특정 생태계에 종속되는 거대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설계부터 유리 가공, 기판 제조, 그리고 최종 패키징까지. 이 모든 복잡한 공정을 단 한 곳에서 끝낼 수 있다는 것은 자본의 효율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무기가 됩니다.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이 전장을 바라봅시다. 그들이 유리 기판이라는 미지의 영토에 발을 들이려 할 때 TSMC를 선택한다면 그 과정은 위태로운 줄타기와 같습니다. TSMC가 유리 가공을 외주에 맡기고 기판을 또 다른 협력사에서 조달하는 동안 발생하는 미세한 시차와 품질의 불확실성은 하루에 수조 원이 오가는 시장에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반면 삼성은 다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리를 깎고 삼성정의가 기판을 벼리며 삼성전자가 칩을 찍어 하나로 묶어냅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기민한 협업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경쟁자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속도의 독점을 창출합니다. 삼성정의는 이미 일본 스미토모 화학과의 합작을 통해 유리 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까지 내재화했습니다. AMD와 브로드컴에 이미 샘플을 전달했고 애플과 테슬라 같은 거물들과의 밀담이 오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시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함정이 그러하듯 이 완벽해 보이는 수직 계열화 역시 양날의 검입니다. 거대한 몸집이 만들어내는 효율성은 때로는 변화의 흐름을 늦추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전장은 기술의 가능성을 넘어섰습니다. 누가 먼저 이 투명한 기판 위에 실제 작동하는 미래를 증명해내느냐. 실행력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결전의 시각이 우리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2027년. 그 해는 한국 반도체의 부활 혹은 몰락을 결정지을 마지막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전쟁의 무게 중심은 나노 공정이라는 미세함의 극치에서 이제 칩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는
연결의 미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회로를 더 깎아내는 물리적 성취는 이미 원자 단위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성능 향상의 유일한 탈출구는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판의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유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재의 교체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TSMC가 구축해온 생태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삼성이 TSMC를 상대로 태생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뒤를 쫓는 입장이었습니다. 나노 공정에서 앞서가려 해도 수율이라는 자본의 신뢰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유리기판은 다릅니다. 이것은 TSMC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는 낯선 영토입니다. 그리고 삼성에게는 30년 넘게 갈고 닦은 디스플레이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앞마당입니다. 물론 낙관론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인텔이 10년을 투자하고도 끝내 깃발을 내린 것처럼 유리는 극도로 다루기 힘들고 예민한 소재입니다. 삼성이 가진 기술적 자산이 실제 양산의 수율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기회는 독이 든 성배가 될 뿐입니다. TSMC 역시 세계 최고의 기업답게 이 위협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대만 특유의 협력 생태계를 유리 중심으로 재편한다면 삼성이 가진 선점 효과는 순식간에 증발할지도 모릅니다. 마켓앤마켓은 2028년 유리 기판 시장이 약 1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AI의 폭발적 수요는 이 예측조차 보수적인 숫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7년 약속된 양산의 해가 밝아올 때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리 기술이 대만의 견고한 성벽을 허물고 반도체 패권을 탈환하는 반전의 역사인지, 아니면 거대한 가능성만 남긴 채 끝난 시도였는지 말입니다. 승부의 시계는 이미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의 성벽 너머에서 한국 반도체의 진짜 운명이 곧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